안녕하세요. 부버즈 김현민 기자입니다. 맨시티가 라이프치히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 혼란의 5골 맹활약에 힘입어서 7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와 함께 맨시티는 1승 1무로 8강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맨시티 라이프치히전 대승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맨시티는 스톤스와 아칸지, 디아스, 그리고 나단 아케까지 센터백만 4명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선발 라인업만 봤을 때는 다소 의아했던 선발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은 이제 아칸지가 오른쪽 풀백, 아케가 왼쪽 풀백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한 상태였습니다.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도 조금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베르너를 최전방 원톱으로 배치시켰고요. 미드필더를 다소 많이 배치시키는 그런 포진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다라하고 캄플, 라이머까지 미드필더 자원들이 3명이 총 출동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맨시티는 실제로 뛰는 걸 보니까 3-2-4-1 포진이었습니다. 스톤스가 전진 배치됐거든요. 즉 그 스톤스를 전진 배치시켜가지고 수비의 안정화를 가져가면서 앞선에서 강하게 누르겠다는 포석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도 이 경기에서 맨시티는 시종일관 상당히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서 라이프치히를 괴롭혔는데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후방에서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는 중원과 백스리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아케가 상당히 많이 전진해가지고 압박 수비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라이머를 오른쪽 윙으로 배치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원 싸움에 힘을 실겠다는 포석이었죠. 1차전에 1대1 무승부를 거뒀으니까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경기를 길게 가져가겠다는 포석이었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맨시티의 공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드리가 측면으로 전환 롱패스를 내줬고요. 베실바의 전진 패스를 더브라이너가 파포스트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린 걸 균도안이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이는 이제 골대를 크게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분경에 여기서 이제 아케가 공격 진영으로 올라오다가 환상적인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혼란이 특유의 매우 빠른 발을 바탕으로 수비 뒷공간을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그 블라스피치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고 나오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맨시티가 평소보다도 상당히 강도 높게 압박을 가져갔어요. 안 그래도 그 라이프치히는 전 유럽에서도 가장 그 압박을 많이 하는 팀으로 유명한데 그런 그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더 강한 압박으로 초반부터 상당히 후방 빌드업을 괴롭혔던 맨시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선제골이 나왔었는데요. 블라스피치 골키퍼가 골킥에서 그바르디올한테 패스를 주고서는 리턴 패스를 받았는데 이때 이제 그 베실바가 상당히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니까 좀 당황했던 블라스피치 골키퍼가 오르반한테 패스를 준다는 게 그대로 골라인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얻어낸 코너킥 찬스에서 글리시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로드리가 헤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그 라이프치히 오른쪽 풀백인 헨리히스 손끝을 스쳤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헨리히스의 핸드볼 파울이 불러지면서 이제 그 페널티킥이 주어진 거였죠. 이를 이제 혼란이 차분하게 구석으로 향하는 땅볼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골키퍼가 방향을 읽었음에도 워낙 빨랐기 때문에 이미 그 혼란이 찬 볼은 골라인을 넘어가고 난 이후였죠. 그 곧바로 라이프치히 킥오프 과정에서 맨시티의 추가골이 바로 나왔었거든요. 이거 킥오프 하자마자 나온 건데요. 라이프치히가 후방으로 패스를 돌리다가 센터백인 오르반이 백패스를 준 거를 혼란이 빠르게 가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골키퍼가 롱킥을 한다는 게 킥 미스를 범했고요. 이를 이제 아칸지가 지체 없이 롱패스를 넘겨준 거를 혼란이 헤딩으로 떨궈줬고 더브라이너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온 걸 골문 앞으로 세도에 들어가던 혼란이 타점 높은 리바운드 헤딩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혼란은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개인 통산 챔피언스리그 30호 골을 달성을 했는데요. 이는 그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단 경기 25경기에서 30골이거든요. 최단 경기 30골이자 최연소 만 22세 236일에 30골을 기록한 선수 등극했습니다. 말 그대로 연령으로만 놓고 보면은 혼란이 역대급
득점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먼저 그 31분경에 이것도 그러니까 압박에서 먼저 시작이 됐던 거였는데요. 이제 실수를 유발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후방에서 패스를 돌리다가 시작이 됐던 거였는데요. 그 로드리의 패스를 받은 글리시가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혼란이 이를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블라스비치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39분경에 프리킥을 얻어낸 장면에서 더브라이너가 상대 수비벽이 서기 전에 전진 패스 형태로 빠르게 프리킥을 처리했고 균도안이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다시 한번 블라스비치 골키퍼가 손끝 선방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추가 시간에 결국 맨시티의 세 번째 골이 터져 나왔는데요. 글리시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디아스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대 맞고 골라인에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를 라이프치히 미드필더인 아이다라가 걷어내려고 했으나 파포스트에서 골문을 향해 쇄도에 들어오던 혼란 발에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혼란의 해트트릭이었던 거죠. 이와 함께 혼란은 이번 시즌 맨시티 소속으로 공식 대회 5호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에서 최다이자 2위권과 비교했을 때 3번이나 더 많은 해트트릭이에요. 아직 시즌 중반이니까요. 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공식 대회에서 5번의 해트트릭을 기록한 건 2016-17 시즌 해리케인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반전은 말 그대로 맨시티가 압도했습니다. 점유율에서도 61대 39로 크게 앞섰고요. 슈팅 숫자도 12대 1로 압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코너킥에서도 맨시티가 5회를 얻어내는 동안 상대한테는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초반에도 맨시티의 공세는 이어졌습니다. 49분경에 혼란이 이제 그 패스를 내줬고 균도안이 글리시한테 패스를 찔러준 다음에 바로 공격으로 가세해서 글릴리시의 컷백을 접는 동작으로 수비 제치고 왼발 슈팅으로 팀의 4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53분경에 이번에 다시 한번 혼란의 골이 터져 나온 건데요. 더브라이너의 코너킥을 파포스트로 빠져나간 베실바가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혼란이 타점 높은 헤딩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블라스비치 골키퍼가 선방했어요. 여기서 아칸지가 오른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간 걸 블라스비치 골키퍼가 재차 선방했으나 혼란이 왼발 슈팅으로 자신의 4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5대 0으로 승기를 잡자 맨시티는 55분경에 균도안과 글리시 빼고 포든과 마레즈를 투입하면서 체력 안배에 나섰습니다. 교체 카드를 쓰자마자 또 2분 뒤에 다시 한번 혼란이 골을 추가를 했는데요. 더브라이너가 코너킥에서 짧게 처리를 했고 마레즈의 크로스를 아칸지가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간 걸 블라스비치 골키퍼가 선방했으나 혼란이 재차 리바운드 슈팅을 가져가면서 한 경기 5골을 완성지었습니다. 점수차가 6&더 시티까지 되자 63분경에 맨시티는 혼란과 로드리, 스톤스를 빼고 알바레스와 필립스, 고메스를 투입하면서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는데요. 혼란은 이 경기에서 5골을 넣으면서 챔피언스리그 역대 3번째 5골을 넣은 선수 등극했는데요. 가장 먼저 그 5골을 넣었던 선수는 2012년 3월 메시가 이제 레버쿠젠 상대로 5골을 넣었었고요. 그 당시 메시는 바르셀로나 소속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2014년 10월 샤흐타르 소속 공격수였던 루이스 아드리아노가 바테 보리소프 상대로 5골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 경기는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맨시티는 후반 추가 시간 2분경에 필립스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이를 베시바가 전진 패스를 줬고 마레즈가 볼을 끌고 가다가 패스를 준 거를 더브라이너가 환상적인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7대0 대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와 함께 맨시티는 라이프치히전 7대0 대승을 거두면서 1승 1무로 8강 진출을 성공시켰는데요. 7대0 대승은 맨시티 구단 역대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차 승리에 해당합니다. 스코어도 스코어지만 이 경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맨시티가 대승을 거둘 만한 경기였는데요. 점유율에서도 66대 34로 크게 앞섰고요. 슈팅 숫자도 23대 4, 그리고 빅찬스가 무려 10회. 그건 상당히 상대 위험 지역에서 슈팅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그 기대 득점도 맨시티가 4.03골. 반면에 이제 그 라이프치히는 0.54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제 그 맨시티가 무려 10회의 코너킥을 얻어내는 동안 상대한테 단 하나의 코너킥도 내주지 않았다는 데 있죠. 그러면 맨시티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전술적 이유는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그 스톤스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를 시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칸지하고 아케 그 좌우 스토퍼들이 상당히 많이 전진했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혼란이 이 경기에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의 이제 후방 빌드업을 괴롭혔는데요. 맨시티가 이 경기에서 하이 턴오버스, 그러니까 그 상대 진영에서 실수 유발해가지고 공격을 감행한 게 9회로 라이프치히 8회보다 1회가 더 많았어요. 라이프치히는 원래 이게 최대 강점인 팀이거든요. 슈팅 4회 중에 3회가 전부 다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맨시티는 원래는 이렇게까지 압박을 강하게 넣는 팀은 아닌데 그럼에도 압박에 있어서는 전 유럽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라이프치히보다 하나를 더 기록했다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색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특히 그 통제 구역인 건데요. 볼이 없을 때, 그 아웃 오브 포지션일 때 혼란을 보면은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 있죠. 그 단순히 혼란만이 아닌 글리시하고 긴도안도 상대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와 있죠. 이러면서 상대 실수를 계속 유발해내면서 여기서 이제 슈팅들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첫 골이 그렇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그래프는 볼 경합 그래프거든요. 일단 뭐 아케가 상당히 많이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마레즈, 그리고 이제 포든, 교체 투입된 선수들도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경합을 많이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기록한 게 혼란이었습니다. 혼란이 계속 경합을 붙어주면서 상대를 괴롭혔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혼란이 가장 많은 득점 찬스 리시브를 기록한 거죠. 그것도 다 위험 지역에서 빅 찬스들을 많이 이제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5골을 넣은 게 대승의 발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이런 류의 경기에서는 차라리 롱볼로 풀어나오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계속 후방에서 특히 이제 블라스비치 골키퍼는 주전 골키퍼가 아니거든요. 원래 주전 골키퍼는 굴라치 골키퍼인데 부상을 당해서 블라스비치가 후반기 들어서 계속 주전 골키퍼 역할을 수행을 했던 거였는데 좀 실수를 많이 범하면서 대패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 경기에서는 평소보다는 다르게 조금 더 속공과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면서 대승을 견인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술적인 변화가 통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의 뭐 영웅은 당연히 혼란인데요. 혼란은 이 경기에서 슈팅 8회를 모두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고 그중 5골을 넣는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볼 경합 승리도 5회였고요. 계속 압박을 하면서 볼 경합 승리를 하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괴롭혔거든요. 찬스 메이킹도 1회를 기록했죠. 심지어 팀의 4번째 골도 혼란의 패스가 기점이었고요. 7골 중에 6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혼란은 이 경기에서만 5골 몰아넣으면서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가장 먼저 10호골 고지를 점령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바페와 살라를 제치고 득점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은바페는 이미 탈락을 했고요. 살라도 지금 탈락이 유력한 상태죠. 레알 마드리드와의 1차전 홈경기에서 2대5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원정에서 3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둬야 하거든요. 즉 혼란이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이 상당히 유력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혼란은 이번 경기에서만 5골을 추가하면서 맨시티 소속으로 이번 시즌 아직 뭐 많이 남아있는데도 벌써 39골을 넣었습니다. 공식 대회. 이는 맨시티 구단 역대 단일 시즌 최다골에 해당하고요. 또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10골을 넣었는데 이 역시 맨시티 구단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챔피언스 리그 골에 해당합니다. 그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최단 경기 최연소 챔피언스 리그 30골을 달성했고요.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 역대 3번째로 한 경기 5골을 넣은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록들을 한 경기에서 달성한 홀란드입니다. 한편 타구장에서는 인테르가 포르투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테르는 1차전에 1대0 승리를 거뒀거든요. 즉 1, 2차전 도합 1승 1무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혼란의 득점쇼로 많은 그 화제를 불러 모은 맨시티와 라이프치히의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